of GES Retail, Lee Sung-hwa, and the CEO of Explore Investment, Lee Jong-hoon, for our next session. The session will be titled CVC's Investment Strategies in Startup Ice Age. So I hope you will enjoy the next session with our guests. And just like all the sessions we had, such great information that we all spend a lot of time researching sometimes on the internet. So let's welcome the gentlemen to the stage. Let's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Mr. Lee Sung-hwa, you may begin as soon as you can. Thank you. 네, 이번 세션은 투자계 겨울 시즌을 CVC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느냐,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S 리테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종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눌 건데요. 이종훈 대표님은 CVC 업계에서는 뭐 이론과 실무를 다 두루 갖추신 구루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독립계 VC에도 계셨었고, 그리고 CVC도 롯데그룹, 그리고 지금은 GS그룹 관련된 CVC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훈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불과 얼마 전도 아니네요. 작년까지는 롯데 벤처스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GS로 넘어와서 새롭게 이제 설립해서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CVC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SK CVC 펀드도 운영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펀드도 운영하면서 나름 탑10 대기업 CVC 펀드를 여러 개 좀 해봤네요. 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루가 많네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CVC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CVC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CVC가 한국에서는 조금 최근에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런 활동들이죠. 어찌 보면 한국은 조금 늦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CVC가 번성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IT 법을 끝나고 나서 굉장히 번성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년이 다 돼 가네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그러니까 체스브로 교수가 이제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논문을 낸 게 다음 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그때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갖고 또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2007년도 이제 경제 공황까지는 아니죠. 위기 때 많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스타트업 붐도 일어나고 구글 벤처스가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쪽에 벤치마킹을 이제 하면서 이제 롯데도 생기고 다른 데들 많이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스타트업 붐이 굉장히 컸죠. 한 2, 3년 동안, 길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또 투자로도 돈도 벌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사실 제가 롯데 있을 때 그거였어요. 대기업 입장에서 저길 투자해서 돈 벌자 이것도 있지만 약간 공포 내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후죽순 이제 생기는 거는 이제 포모라는 경영 있잖아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해갖고 우리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포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스타트업이 특히 우리 유통 쪽에 있었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쿠팡이 사실 5년 전만 해도 쿠팡이 살아남을까가 주제였는데 갑자기 2, 3년 전에는 쿠팡이 이러다가 롯데, GS도 다 살 수 있겠네?
한때 쿠팡의 시총이면 우리나라 백화점 한 200년 역사가 다 합치면 200년이죠. 신세계, 현대, 뭐 롯데 한 다 합친 거보다 더 시총이 두세 배가 됐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공포가 있다 보니 큰 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우리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 이제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많은 또 중견기업들도 뛰어들었는데 그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이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선대하고는 이제 다른 세대에서 다른 차원의 이제 그 사업 모델을 만들면서 좀 서로 어떻게 약간 경쟁적으로 내지는 좀 또 솔직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중견기업들 이제 약간 부품 소재 쪽 하시던 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선진 그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좀 많이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한마디로 보면은 뭐가 됐든 시장에서 보면은 뭐 돈 벌려고 하네 내지는 뭐 있어 보이나 보다 하는데 저는 뭐 이런 현상의 가장 핵심은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쿠팡 얘기를 하셔서 사실 처음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쿠팡이 저희가 하고 있는 유통 영역에서 잘하는 모습들을 보고 스타트업은 어떻게 일하는 거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니즈에 의해서 이제 CBC들이 좀 번성해 가는 모습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제도적으로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판을 깐 것도 있었어요. 원래 사실 대기업들은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것들이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금융업태의 투자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좀 합법적으로 CBC를 만들고 CBC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판을 깔아줬는데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그 효과나 성과가 어땠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한때 그 CBC 법 뭐 규제 해갖고 이슈가 많이 된 게 저희 CBC에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많이 이슈가 됐고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된 것 같은데 그 공정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얼마큼 이제 발전이 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평가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GS끼리 저희가 오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뭐 혜택을 많이 입은 대기업 하면은 GS긴 해요. 사실 2호로 GS 벤처스를 이제 GS 그룹 내에서 이제 설립할 수 있었고 이제 다른 기업들 뭐 동원, 효성 그리고 있는데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아직 올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CJ가 타임와이즈에서 이제 지주 밑으로 CJ 인베스트먼트로 전환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서 아직까지 그 법 개정으로 해서 크게 영향을 그 자체로 영향을 크게 받은 건 잘 모르겠는데 GS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어가 굉장히 이제 트렌디하기도 하고 많이 경제계에 알려지면서 중견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OI,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도 저희 이제 CBC 하는 분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시도는 아마 전 세계 다른 데서 봐도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의 뭐 한 최근 1, 2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 기업들이 안에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아니면 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KB는 KB대로 KB는 증권, 뭐 카드 이런 데 다 있죠. 그리고 GS도 리테일대로 건설대로 계열사마다 다 있고 삼성도 그렇고 계열사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 굳이 찾아가서 볼 필요도 없이 그런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OI 관점에서는 이슈는 확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도는 많이 하지만 그게 저도 많이 해보니 건수, 그러니까 뭐랄까 OI 건수를 만드는데 좀 집착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OI 뭐 협력했던 건수를 뭐 만들어내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그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그 활동이 많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확산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인데 그 구축에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좀 약하지 않나. 사실 이거는 그 아까 뭐 제가 체스브로 교수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들이 한 20, 거의 20주년이 돼서 재작년에 책을 또 냈어요.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레저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혁신은 굉장히 많이 생겼다. 다만 혁신을 도입해서 확산을 잘 시킬 수 있는 회사와 잘 못하는 회사 양극화 이게 가장 심해서 실제로 우리 세상이 20년간 뭐 휴대폰도 여러분들 들고 있고 AI도 나왔지만 결국은 아주 극소수 기업만이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성공해 왔다라는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을 받아들이는 시스템 구축을 굉장히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뭐 많은 기업들 이제 만나보면서 좀 아쉽지 않나 싶고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잘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CBC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어렵죠. 네, 아니 뭐 그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싶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의 CBC가 하나의 비클이죠.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CBC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간략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벤처링의 하나의 비클이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는 건데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결과물이죠, 사실은. 네. 네. 더 큰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 CBC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그 도구이지만 어떻게 운이 좋으면 이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CBC 관점이 오픈 이노베이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운 좋으면 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야 포스코의 그 실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R&D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성공률 그리고 벤처 투자를 해서 이제 인하우스로 끌어들여서 되는 뭐 성공률 그 비용 이렇게 계산했더니 크게 비용 차이는 없는데 그 성공률도 벤처 투자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최근 10년 20년이니까요. 근데 이거에 성공하면은 돈까지 벌리는 거예요. R&D는 그냥 지출이었는데 이 CBC를 통한 투자는 그 R&D 역할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돈까지 되더라. 예, 그런 뭐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예, 꼭 누릴 수 있는 뭐 100%는 아니지만 잘하면 누릴 수도 있다.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CBC인 네. 것이고, 그래서 사실 보면 기업들이 CBC의 형태는 여러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칭해서 CBC라고 부르지만 예를 들어 뭐 카카오에 투자를 받고 싶은 스타트업 파운더 계시면 카카오 벤처스도 있고 인베스트먼트도 있다는 거죠. 그 GS도 GS 벤처스 뭐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저희 같이 GS 리테일의 CBC라고 하는 또 회사 내부 조직도 있고, CBC를 볼 때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목적에 좀 달려 있긴 하고, 근데 CBC를 보는 종류가 참 재밌습니다. 사실 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궁금하신 게 제가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이제 GS 건설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질문이 자 벤처스는 어떻게 뭐고 또 리테일은 또 뭐냐 했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GS 그룹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온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CBC의 모든 형태가 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GS 그룹에서는 인하우스 CBC 역할을 거의 가장 열심히 선도해서 잘 해주신 이성화 상무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GS 퓨처스라고 그룹이 만든 실리콘밸리 저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GS 지주 안에 GS 벤처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CBC 하면은 보통 이 CBC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공정위 산하에 인정되는 CBC가 하나 있고, 저희는 GS 건설 밑에 일반 CBC가 또 있고, 저희 건설 내부에는 뭐 넥서스 팀이라고 또 벤처 투자를 하는 팀이 있는데, 이렇게 GS 그룹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CBC 형태가 모든 형태가 다 있고, 이 의미는 GS 그룹이 벤처 투자를 자체를 주요 업으로 미래를 위한 업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얘기 나와서 카카오는 또 참 모르겠습니다. 안 계셔서 정신아 대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카카오 벤처스도 스스로 CBC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는 CBC처럼 탄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중간에 잠깐 아니었고 또 CBC처럼 활동 지금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종잡기는 좀 어려운 근데 이게 CBC가 저도 특히 롯데 때 많이 느껴본 건데 CBC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 따라서 그 목적이 되게 바뀌어요. 참 재밌는 게 투자를 이제 그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게 돈 잘 버는 이게 돈이 장땡이야라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어떤 CBC는 어떤 회장님을 뭐 몇 달마다 이렇게 뵙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코멘트 따라서 우리 당분간은 우리는 전략 위주로 해야 돼. 아니면 당분간은 돈 벌어야 돼. 약간 그런 이제 성향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자기들 그 내부의 인원들끼리 워크숍을 하면서 우린 CBC인가 VC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어떤 CBC는 일부는 VC, 일부 영역은 CBC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그룹 따라서 운영진 그리고 그 CBC 운영진 따라서 다 그 보는 뭐 눈높이가 좀 달라요. 우리는 CBC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참 그거는 CBC 종류라고 하면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전략적 목적과 투자적 목적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그게 CBC인 것 같아요. 리테일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특히나 이제 독립계가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있는 CBC다 보니 회사의 전략이나 그 사업의 그런 주변 상황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근데 뚜렷하게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희는 모회사, 저희 회사와의 시너지 중심으로 가겠다. 파이낸셜 리턴은 뒤로 두더라도 전략적 시너지를 더 가져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연관해서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CBC들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CBC들의 한계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계 어려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있어요. 이 이해관계자를 따라서 보는 뷰가 달라요. 실제로 뭐 또 계속 어떻게 롯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롯데는 최초에는 조금 사회공헌 차원에서 뭐 시작됐다라는 뷰가 좀 강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략적 투자를 잘 해야 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의 역할이 좀 강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면서 돈을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진짜 리얼 VC 역할이 좀 더 강해지고 이러면서 좀 변화가 사실은 많은 편인데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저희 지금 저 엑스플로에서도 안에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처럼 내부 직원들 아니면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혼란. CBC는 내가 진짜 돈을 추구해야 되는지 전략적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항상 라인 선상에 어떻게 있고 명분을 만들고 또 돈도 안 벌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 그 혼란이 가장 큰 제한이랄까 하는데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나 직원들을 유지할 때도 항상 그 이슈가 있어요. 저희는 뭔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박쥐입니다. 사실 CBC는 일반 VC들 만나면서 우리 사실 VC야, 우리 돈 벌 거야, 껴줘라고 하다가 업체들 이제 관련된 업체를 딱 만나면 싹 또 변해서 우리는 CBC니까 우리 투자하면은 우리 같이 협업할 거 많아요. 라면서 그때 돌변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 저희도 펀딩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데 가서는 저희 CBC 아니고 순수 VC니까 돈 벌게요. 펀드 주세요 하다가 어디 CBC 출자 사업이 있으면 저희 진짜 리얼 CBC입니다. 저희 진짜 대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엄청 열심히 해요. 라는 이 박쥐 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운영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투자 관점에서의 어려움은 약간 색깔론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펀드를 운영할 때는 반도체 업체들 쫙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가서 되게 당당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희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펀드 운영했으니까 이제 투자할게요. 좀 저도 만나주세요라고 이렇게 발표 왔거든요.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손 들고 막
삼성전자 너네 투자해갖고 다 인력 빼가고 기술 빼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성토장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모 업체로 저희 롯데랑 GS 때도 뭐 하나 업체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네, 영업 비밀 너무 지금 네. 많이 공개하셔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 손 잡을래 저 손 잡을래 그러니까 경쟁되는 대기업들이 동시에 투자 검토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손 잡을래 저 손 잡을래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각 대기업도 그게 있고 그런 복잡함, 어려움, 이해관계 그러다 보면 그런 평판 유지하는 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오늘 메인 주제 얘기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 얘기하면 좀 우울해서 앞에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사실 뭐 겨울이 왔다라는 것들을 다 체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계에 한 5년 이내에 들어오신 지 5년 이내에 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신생 회사들은 이런 겨울을 처음 겪어봅니다. 사실 계속해서 매년 전년보다 좋았고 올해가 사상 최대고 그러다가 지금 급격히 시장이 지금 악화가 되었죠. 이종훈 대표님은 사실은 좀 업계에 계신 지도 오래 되셨고 자 이런 겨울 왜 왔고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이 사전 질문 왔을 때 이거 뺄까 싶었는데 이거 빼면은 이게 메인인데 라고 하셔서 이거는 저희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요즘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대답하기 참 어렵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겨울은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겨울처럼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직전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하 5도 하다가 갑자기 영하 10도 되면 딱 예상이 되잖아요. 내일 나 목도리 하나만 더 입으면 되겠다. 히트텍 하나만 더 챙겨 입으면 되겠다. 근데 38도, 40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20도였고 그 다음날 5도인 거예요. 지금 0도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겨울보다 더 겨울처럼 느끼는 거죠. 한파주의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20도 되다가 영하 23도 되면 한파주의보가 안 떠요. 근데 10도 하다가 갑자기 영하 2도 되면 한파주의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파주의보예요, 사실은. 진짜 겨울은 더 오히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겨울은.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제 비유가 뭐 공감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가 더 어렵잖아요. 힘들고 더 체감할 때 그때 병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이런 환절기 때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겨울은 올 거고, 근데 겨울이 온 이유는 이제 꼭 이 씬 때문은 아니고 유동성이죠. 사실은 유동성이랑 고금리 이런 차원에서 그 경기 전체적으로 오는 거를 이쪽에서 피해갈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기존에 이 냉기가 끼 전에 너무 뜨거웠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이 씬이 유난히 다른 산업보다는 더 강하게 이 한파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 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제 글로벌한 그 트렌드에서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겨울 관점에서는 겨울이 더 이제 진짜 겨울이 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근데 한편으로 겨울이 이게 있어요. 그 뜨거웠을 때는 그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와 저기는 뭐 100억 투자 받았고 50억 투자 받았고 밸류 저렇고 하는데 나는 뭐지? 나만 왜 이러지? 라는 굉장히 그 고통을 겪은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겨울이 오면은 저도 힘들구나. 결국은 나도 힘들고 이거 원래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듬어주고 어떻게 뭐랄까요 덜 배 아프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덜 배 아프고 원래 원래 배고픈 거구나.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하는데 나만 왜 춥고 배고프지? 되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왔다. 그래서 오히려 더 뭉쳐서 더 잘 으쌰으쌰 서로 보듬어줘가면서 좋은 생태계가 그래도 더 오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딴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빵을 좀 보시면 약간 그 빵 상태로 좀 기대를 합니다. 빵 오븐에서 보면 엄청 부풀어요. 그게 저희 좀 직전 상태였어요. 뜨거운 데서 엄청 부풀죠. 그러다가 이제 빵이 다 되고 이제 식으면서 빵이 좀 이제 줄어들고 그 비로소 거기서 진짜 빵의 맛, 풍미와 질감과 제대로 된 빵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좀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생태계에서는 근데 이 겨울이 CBC는 좀 다르게 체감할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회사도 있고 펀드레이징의 부담도 조금 적고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전략적 앵글 같은 것들 보실 수 있으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CBC들한테 기회 아니냐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거나 뭐 CBC를 떠나서 대기업까지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또 저희에게 기대해 주시는 요즘 뭐 마인드고 눈빛이고 하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저희 뭐 사실 이런 불황에는 대기업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기회다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행동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아직 투자 시작은 하지 않으셨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네, 것 같은데 빠르면 이번 달 라이센스가 이제 드디어 나올 것 아,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내년도 그럼 이 투자 혹한기에 엑스플로의 전략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네, 특히 CBC로서는 CBC가 어느 정도 저희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있는 좀 조직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단 돈뿐만 아니라 내부 리소스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후에 제 뭐 발표에도 있지만 저희는 스마트 시티 쪽으로 집중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잘하는 거 잘하자. 네, 그 관점입니다. 모회사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영역에서 잘해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뭐 오신 참석자분들께 우리 투자 혹한기 저희가 또 받은 주제가 또 주제이다 보니 이 겨울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거의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스타트업들한테는 뭐 주제는 없지만 조직을 재구성, 조직을 다시 살펴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음 아프지만 기회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넷플릭스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넷플릭스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넷플릭스가 만들어지는 그 사업 모델도 개발했고 인재 밀도도 높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좋게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이건 뭐 장기 게임이라 또 분산 투자가 메인 업인 거라 계속 꾸준히 투자하는 것밖에 답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